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2월 주택시장지수가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개월 내 최저치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계속적으로 0.5% B컷 단행했고 0.25%씩 내렸지만 이 부동산 시황 자체가 그닥 금리 내려간 것에 비하면 상승 반등 현상은 미국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 5개월 내 시장 지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약세화 현상이 미국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죠.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 2월달 42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 47까지도 대폭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이 50을 밑돌면 주택시장에 대해서 회의적 심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은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주택 비용, 어찌됐든지 간에 모기지 금리가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미국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에 반해서 시장금리, 결국 시중은행 모기지 금리도 7%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를 물고 집을 살 만한 그런 또 상황이 되지 못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87%, 올 들어 최저라고 해도 지금 거의 7%에 육박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최저라고 부르네요. 그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적색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상황이 빡빡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끝나지 않는 물가와의 전쟁, 그러니까 CPI가 3% 선까지 지금 올라서는 깜짝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 연준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는 올해 많아야 딱 한 차례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대체로 대출 물고 집을 다 사들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 자체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 영향을 받을 것 뻔하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살짝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국채 10년물, 이 10년물에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느냐? 전반적으로 한국 금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입니다. 4.54% 정도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국채도 여전히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 일본 국채, 중국 국채는 조금 하향화되는 그런 어떤 추세를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불은 바로 달러 인덱스. 그만큼 이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 106까지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기적 움직임으로 그냥 멈춰서고 다시 쭉 하고 또 초강달러 현상으로 밀고 올라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이 환율 불안정성은 앞으로 지금 이 금리 상황, 특히 한국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하한다라는 어떤 이 신호를 보내면서 시중은행이 가상금리도 조금씩 끌어내리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작년 말까지만 해도 대출 규제라는 엄청난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대출 창구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용대출 아니면 여러 가지 이금융권 대출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워낙에 이 금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관망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출 빗장이 열리면서 줄줄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착시 현상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금리 자체가 본격적으로 내리는가 보네 하고 바로 집 사기 위해서 대출 끌어안았다가는 이게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추가 인하 여력도 있다라는 말까지를 했어요. 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시중은행 금리도 고금리 상황에서 조금 탈출하려는 어떤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내렸는데,
뭐 은행들 최대 0.5% 정도 포인트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변동금리라는 얘기죠. 변동금리. 변동금리가 살짝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코픽스가 일단 뭐 소폭이나마 조금 잔액 기준 코픽스나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나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 역시도 살짝 깔아앉는 분위기여서 은행들이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이것도 뭐 우리는 이 주담대 민족 아닙니까? 일단 뭐 은행에서 대출 창구가 살짝 유연해지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뭐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 예대 마진으로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하니까 예대 금리 벌려가지고 수익을 쫙쫙 빨아들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 빗장 풀기 시작하니까 대출 수요들 무진장하게 흡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은행은 엄청난 영업이익 거두기 위해서 공격적인 대출 계속적으로 해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1조 6천억까지 지금 증가했는데 금리 내렸다 해서 그 금리 물고 깁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고점에 집값 딱 물리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의 금리가 소폭 내려간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곧바로 그게 자신의 발목을 딱 붙잡게 되는 그런 아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중은행이 뭐 대체적으로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전에 5.37%에서 5.32, 그리고 하나은행도 5.12에서 5.05 정도로 떨어뜨리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에 힘입어서 연체율도 조금씩 줄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지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지표를 살짝 보면 소폭 연체율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듯한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무리 금융위원장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다시 주담대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대표적인 은행,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어떤 가계대출 잔액 2월 들어서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조 6천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 역시도 1조 1천억 정도 늘어나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2024년 8월 달에 이런 어떤 이 단기적인 이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8조 2천억 사상 최대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뭐 주택 거래량 또 DSR 선수요가 뭐 합쳐져서 뭐 엄청난 뭐 천문학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시 환율이라는 후폭풍을 맞아버리게 되면 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계빚이 고스란히 주택시장에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11월 내놓은 2024년 8월 중에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상당폭 증가했다는 것. 이게 금리 내려가는 것과 뭔가 좀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금리가 자체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 있어서 뭐 자체적인 어떤 수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코픽스 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것에 비례해서 살짝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어떤 변화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 부분은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무리했다가는 뭐 영끌이자 폭탄 못 버텨서 법원 경매가 지금 폭증 중에 있습니다. 터져 나갈 지경이에요. 지금 경매 현장에 있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들이 아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나게 많은 경매 매물이 특히 아파트 부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삐끗했다는 얘기죠. 아, 가상금리 또 뭐 변동금리 조금씩 내려가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금리 유리하게 물고 들어가면 고점의 집값이라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니까 앞으로 집값은 오를 거야 라는 오판을 하고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덥석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게 되면 앞으로 자산시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이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외부적 금융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자산시장은 계속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올드한 이 자산 가치의 어떤 존재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 물려버리면 테러를 마땅히 마련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금리 인하로 인한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더 이상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고점의 가격 여전히 집값이 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내린다고 하지만 체감 효과는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두드려 봐도 금리 내렸다 했지만 주담대 금리 부분은 여전히 고금리에 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어렵게 집을 샀지만 그 집을 경매에 의해서 뺏겨버리는 셀프 자산 강탈 현상 충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 비용을 줄이는 것이 시세 차익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지점, 어느 포인트를 찍어서 딱 들어가도 시세 차익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시대는 끝났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집은 수익이 아니다. 주거라는 입장을 좀 견지해서 간다면 이후에 뭐 차익 구조도 자연스럽게 따라와 줄 거고요. 저점에서 들어가면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내가 산 집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틈새를 공략하시라. 그리고 구축 매매가 하향세를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1월 달부터 뭐 본격적으로 확 이 관세 영향이 생길 것 같았지만 트럼프도 조금 지금 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자동차 관세 25% 정도도 4월 달로 딜레이가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미국 관세 시작은 계속해서 조금씩 미뤄질 가능성이 많아요. 워낙에 경제적 여파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 바로바로 반사해서 미국이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관세 운영이 좀 탄력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한국 역시도 이런 탄력적 관세 운영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 된다.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뭐 고물가 고통 여전히 크다. 성장 전망 재검토할 정도로 지금 1% 정도의 경제 성장률밖에 이루지 못할 한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뭐 생명보험 보험해약만 5년새 4.6% 지금 늘고 있을 정도로 보험계약 대출도 뭐 역대 최대로 지금 찍고 있고요. 그만큼 생계형 보험해약이 늘어난다는 건 경기 침체가 극악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집을 살 구매력, 이 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는 고점에 지금 꽂혀 있습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뭐 하물며 보험을 해약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지금 처해 있는데 누가 집을 이 상황에서 사려 하겠습니까? 결국은 서울에서 더욱 버티려 했지만 못하고 경기도로 아파트 매입한 서울 사람 증가 추이가 계속적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결국 부동산 구매력 축소는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자가 구입에 대한 의지는 비서울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다. 가격 때문에. 서울권 역시도 이제 저가 매입 타이밍 관망세를 지속한다면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자산시장은 뭐 아파트 시장은 그대로 멈춰 서버린 고장난 시계와도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서울 실거래가 뭐 역시도 일주일 상간의 거래도 뭐 4억, 3억, 2억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양천구, 송파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고요. 아크롤 리버파크 같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중심으로 10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온 곳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틈새를 바라보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감이동에서 나온 프루지오 마크베르 1년 전에 한번 나왔었죠. 또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졌고요. 여기 분양가가 5억대입니다. 5억 5천,
5억 7천. 84제곱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체 시세가 10억 5천. 매물 자체 시세는 약 11억에서 12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분양가 5억인데 시세는 11억, 12억 정도 되면 굉장한 시세 방어력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송파구가 굉장히 가까워요. 하남시 감이동은 거의 뭐 송파 생활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좀 지나가고 있고요. 주변에 역세는 없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프로주요라는 일타 브랜드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뭐 송파구, 교산, 위례 딱 끼고 있어서 강남구도 좀 가까운 편이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미국의 이 주택 경기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영향 고스란히 한국이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도 동서남북 어디에도 호재가 없습니다. 틈새 잘 발견하시면서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좋은 저점의 기회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표권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